이번에는 조동사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차를 한번 살펴보면 조동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동사의 종류들이 나오죠. 맨 처음에 조동사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에서 요 조는 조력자 등에 붙는 조와 같은 한자예요. 돕다는 의미이죠. 도울 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입니다. 설명을 한번 보면 다른 동사와 함께 쓰여 능력, 허가, 요청, 추측, 제안, 의무, 충고 등의 의미를 더하는 동사로 가장 좋은 부분, 주어의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항상 형태가 같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인칭 단수일 때에는 동사에 꼭 s 잘 붙여줘야 되고 이런 거 확인을 잘 해야 됐잖아요. 만약에 조동사가 오면 조동사는 인칭과 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조동사는 항상 뒤에 동사 원형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한번 보면 주차를 하고 있어요. 주차를 하고 있는데 can을 붙이면 주차를 할 수 있다. could를 붙이면 과거로 주차할 수 있었다. may면 주차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동사가 오냐에 따라서 약간의 의미가 달라지죠. 이렇게 본 동사, 주차하다라는 이 동사를 꾸며주는 게 바로 조동사라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 보면 조동사는 뒤에 항상 동사 원형이 온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조동사들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에는 동사 원형 그대로 우리가 비동사라고 하는 것들 am, are, is 이런 것들 비동사라고 하죠. 왜 비동사라고 하냐? 원형이 비동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을 써야 될 때에는 그냥 be를 써주면 됩니다. am, are, is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동사는 한꺼번에 2개 이상 겹쳤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will과 can을 이렇게 붙였을 수 없죠. 반드시 하나만.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2가지 의미를 그래도 다 쓰고 싶다 하면 둘 중에 하나를 뒤에 오는 거를 can과 같은 의미의 일반 동사 뭐 be able to 이런 식으로 조동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바꿨어야만 되죠. 이런 규칙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동사 다음에 어떤 형태의 동사들이 올 수 있냐 이 부분을 잘 주의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넘어가서 조동사의 부정형과 축약형. 부정형은 not 붙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축약, 줄여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조동사랑 not을 붙이면 can은 cannot이 되는데 줄여서 can't로 쓸 수 있고 could not은 couldn't, may not은 잘 줄여 쓰지 않아요. 주로 may로 발음되는데 느도 약간 둘 다 비음이기 때문에 줄여서 발음을 하면 더 발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줄여 쓰지 않고 might not, will not, won't, would not, wouldn't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had better not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하나의 조동사예요. 그래서 you had better not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요 자체는 줄여 쓰지 않고 그런데 요 had가 이런 식으로 주어랑 줄여서 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you'd better no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형태도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축약형 연습도 밑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의문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의문문 공부할 때 동사를 3가지로 나눴었죠. 동사, 크게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이 중에서 일반 동사는 좀 힘이 약해서 만약에 부정문을 만들거나 의문문을 만들 때 스스로 not을 붙이거나 앞으로 나가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동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비동사와 조동사는 스스로가 not을 붙일 수도 있고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가 앞으로, 주어 앞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보면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ou can speak English 라는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너 영어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can이 주어 앞으로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대답할 때 할 수 있으면 Yes, I can. 못하면 No, I can't.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이렇게 주어랑 여기 조동사 있네, 조동사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동사의 종류가 나와요. can부터 나오죠. can은 제일 첫 번째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뭐 할 수 있다의 뜻일 때에는 be able to 라는 표현과 바꿔 쓸 수 있다고 나오죠. 예를 들어서 I can drive a car 라고 하면 나는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의미죠. 이럴 때에는 I am able to drive a car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형도 마찬가지예요. She can't drive a car 는 운전할 수 없다죠. 그러면 be able to 표현을 쓸 때에도 is not able to 형태를 쓰면 됩니다. 의문문도 can you drive a car? 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의문문 만들 때 비동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가서 Are you able to drive a car?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두 번째로 can의 과거형은 could로 과거에 뭐뭐 할 수 있었다 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Mark couldn't drive a car. 마크는 과거에 운전을 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과거로 바꿔줘서 wasn't able to drive a car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두 번째 뜻으로는 뭐뭐 해도 된다 라는 허락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be able to로 바꿨으면 안 돼요. be able to는 할 수 있다의 뜻일 때에만, 능력의 뜻일 때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요청을 할 때에는 can you, could you의 형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뭐뭐 해주실래요? 해주실 수 있어요?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Can you send this postcard for me? 나를 위해서 이 엽서들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근데 똑같이 could you 또 쓰고 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could you는 can you보다 정중한 표현으로 라고 나와 있긴 한데 위에와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can you라고 물어본다고 무례한 건 절대 아니에요.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can, could, can't 중 알맞은 것을 넣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can과 could 둘 다 맞는 표현들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can과 could 중에는 이런 식으로 명확한 과거 시점이 온다거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을 테니까 그 뒤에 나오는 시간 표현들도 같이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도 한번 잘 풀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may로 넘어갑니다. may는 조동사 중에서 어떤 뜻이든지 제일 약한 의미의 뜻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한번 첫 번째 보면은 맨 처음에는 추측의 의미가 있다고 하죠. 추측이니까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인데 약한 추측이에요. 약한 추측이기 때문에 증거나 근거가 딱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오늘 내 집에 놀러 오기로 약속했는데 누군가가 벨을 누른다면 친구일 확률이 높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 누가 오기로 약속하지 않는데 벨을 누가 눌러요. 그럼 택배 아저씨인가? 아니면 옆집 아저씨인가? 이런 식으로 근거가 없이 하는 추측일 때 주로 may를 씁니다. 그래서 she may go out. 근데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She may not go out.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면 말고 이런 느낌의 추측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가의 뜻이 있습니다. 허가의 뜻일 때에는 기억이 나나요? 바로 앞에서 can도 허가의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허가의 의미일 때에만 can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해도 좋다라는 뜻이며 이때 may를 부정형인 may not으로 쓰면 뭐뭐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진다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예문을 보면 You may sit here 하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아도 돼요 라는 뜻인데 허락의 의미일 때는 can과 같기 때문에 You can sit here 해도 된다는 거죠. May I sit here?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요거 똑같이 Can I sit here? Could I sit here? 똑같이 간주하는 거죠. 조동사는 처음에는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동사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고 이 뜻일 때에는 이 조동사랑 같은데 다른 뜻일 때에는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미 구분을 잘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추측이냐 허가냐 요거 의미 구분하라고 나와 있죠. 이건 해석을 잘 해보면 됩니다. 무조건 해석 먼저 잘 해보고 모르는 단어 찾아가면서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may I에 대한 승낙 그리고 거절의 표현에 대해서 나옵니다. may I라고 하면 허락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뭐뭐 해도 될까요? 근데 해도 돼 라는 의미라면 yes you may 그리고 허락일 때에는 can도 같은 표현이었죠. 그래서 yes you can sure of course why not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오케이 알았어 이런 느낌이 해도 된다. 안 될 때에는 no you may not must not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sorry you can't 죄송하지만 안 되겠어요. I'm afraid not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등으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잘 보고 요런 게 힌트예요. 다 될 수 있는데 I'm sorry but 하고 나오는 빈칸은 요 중에서 하나밖에 없죠. Sorry you can't 이런 식으로 앞뒤를 한번 잘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면 조동사 will이 나옵니다. will 같은 경우에는 you가 붙는 의문문이 되면 will you, would you 하면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will you, would you의 형태로 쓰면 뭐뭐 해줄래요? 그래서 흔히 많이 쓰는 문장 will you marry me, would you marry me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뭐뭐 해줄래요? 라는 뜻을 가진다. 앞에서 나왔던 can you, could you랑 비슷하게 will you 보다는 would you가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크게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will you please be quiet?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Would you please be quiet? 같은 표현이라고 봐도 돼요. Will you close the window? Would you close the window? 이렇게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래요. 그럼 순서에 맞게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넘어가서 이제 would like, would like to가 나옵니다. would like 같은 경우에는 해석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기억을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would like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뭐 하고 싶다,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want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would like랑 would like to랑 구분을 하고 있죠. 사실 이 두 개는 같은 건데 뒤의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그냥 would like 그 다음에 명사가 오거나 would like 다음에 우리 투부정사라고 하죠.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거나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면 would like는 무엇을 원하다는 뜻으로 이제 want와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거죠. Would you like 하고 some ice cream 하면 Do you want some ice cream? 이라고 want랑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오른쪽을 보면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뜻으로 want to와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보면 I'd like to go to sleep 이라고 하면 자러 가고 싶다. would like 다음에 투부정사가 왔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want랑 바꿔서 want to go to sleep 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뒤에 어떤 게 오냐. would like랑 would like to는 의미는 비슷해요. 그런데 뒤에 어떤 형태가 오냐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 바뀌는 거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오는지 동사 형태가 오는지를 보고 to를 붙이지 말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practice 10 보면 would like 또는 would like to를 넣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쌤이 방금 말했듯이 이 뒷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Two hamburgers and a small coke 라고 하면 이 뒷부분은 그냥 명사예요. 명사일 때에는 would like. 그런데 이번은 의문문이라서 동사 하나가 앞으로 나가기는 했는데 뒤에 보면은 join our team 이라고 하면 요 join은 동사예요. 팀에 함께 하다, 가입하다 이런 뜻이죠. 뒤에 동사가 왔다 하면 to join our team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would like to의 형태가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어떤 게 오는지에 따라서 둘 중에 알맞은 형태를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practice 11에서는 앞에서 나왔던 조동사들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생각이 잘 안 나거나 헷갈린다면 꼭 앞에 계속 확인해 가면서 복습해 가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조동사 must가 나옵니다. must는 첫 번째로 의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센 의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안 하면 안 되는, 뭔가 피해가 따르는 그런 정도로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You must get there by 10 이라고 하면 너는 10시까지 그곳에 반드시 도착해야만 한다. I must wait for Becky. 나는 베키를 반드시 기다려야만 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추측의 의미도 있어요. 추측의 의미도 엄청 강한, 제일 강한 추측이에요. 아까 우리가 조동사 may에 대해서 했었는데 may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님 말고 이런 느낌의 근거가 없는 추측이었죠. 요 must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있는, 거의 빼박의 느낌으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으로 아주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 그래서 that restaurant must be very good. 아주 훌륭한 것임에 틀림없다 라고 할 때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문장 하나만 봐서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맨날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막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항상 기다리고 있고 항상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He must be at home. 그는 집에 있는 것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집에 불이 켜져 있거나 TV가 켜져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프랙티스 12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무인지 추측인지 적어라 라고 했는데 무조건 해석입니다. 해석으로 판단하면 돼요. 의무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고 추측은 뭐뭐임에 틀림없다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문제를 충분히 잘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로 must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앞에서 나왔었던 must의 의무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의무의 뜻을 현재로 표현할 때, 그러니까 지금 뭐뭐 해야 돼 라는 뜻으로 나타낼 때에는 요 have to 혹은 주어에 따라서 has to로 바꿨을 수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You must go to Seoul now 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서울에 가야 해 라고 할 때 현재이죠. 현재일 때에는 have to로 바꿨을 수 있고 She must go 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She has to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좀 특이하게 must는 과거형이 따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can은 could, may는 might처럼 보통은 과거형이 있는데 must는 과거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의 의미로 과거에 뭐뭐 해야 했어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싶을 때에는
must는 과거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had to로만 써야 합니다. 그래서 we had to go to Seoul yesterday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have to는 다른 조동사들과는 다르게 의문문에서 주어 앞으로 이동하지 않고 do나 does나 did 동사가 나온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have to는 must와 같다고 배우긴 하지만 must는 조동사의 형태이고 have to는 일반 동사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문으로 만들 때 요 have가 앞으로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두 동사가 대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We have to go 라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have가 직접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 동사가 나와서 do we have to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에는 does he have to, 과거일 때에는 did you have to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의무일 때에만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must는 의무의 뜻도 있고,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의 뜻도 있고, 추측의 의미도 있었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모든 must를 다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의 뜻일 때에만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밑에 문제들 한번 보면 여기에 나오는 문장들은 다 의무랑 관련된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 문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ust를 have to로 바꿔 쓰라는 말이죠. must를 have to로 바꿨을 때 중요한 거, 주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has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밑에는 have, has to 또는 had to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has일 때는 3인칭 단수 현재인지 주어가, 그리고 had to일 때는 과거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it was late 이렇게 다 문장에 힌트가 있어요. It was late니까 과거 시제로 판단해서 뒤에도 we had to를 써주면 되겠죠. We had to. 두 번째는 보니까 he is very hungry. 일단 현재예요. 그리고 앞에 주어가 3인칭 현재이죠. 단수. 그래서 has to. 이런 식으로 앞뒤를 잘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부정형이 나와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앞에서 must는 의무의 의미일 때 must는 have to랑 같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부정형일 때는 뜻이 서로 달라져요. must not일 때랑 don't have to일 때는 뜻이 서로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must랑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이죠.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를 부정형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뭐뭐 해야 한다의 반대는 뭐뭐 하면 절대 안 돼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꼭 뭐뭐 해야만 하는 건 아니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야.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해야 한다를 부정형으로 반대말로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종류로 반대말이 생겨나기 때문에 부정형일 때에는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must not은 절대 하면 안 돼 의 의미가 되는 거고 don't have to는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에서
must나 have to로 쓰여진 문장을 알맞은 부정문으로 바꾸세요 라고 할 때 앞뒤 맥락과 해석을 잘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에서 만약에 원래는 이렇게 쓰여진 문장이었어요. You must be late for school를 부정문으로 쓰래요. 그러면 지각을 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지각하면 절대 안 돼의 의미겠죠? 그러면 don't have to가 아니라 must not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문으로 알맞게 바꾸시오라고 할 때 must나 have to로 쓰여진 문장을 must not으로 바꿀지 don't have to로 바꿀지는 앞뒤를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문장, 요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림을 보고 must not이나 don't have to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는데 요 두 개가 뜻이 서로 달랐잖아요. must not은 절대 하면 안 돼. 얘는 할 필요 없어. 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번을 보니까 아저씨가 눈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아무래도 음주운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 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음주운전 하면 절대 안 돼. 의 의미이기 때문에 2번에서는 must not. You must not drink and drive. drink가 뒤에 뭘 마시는지에 대한 게 없으면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must no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should와 had better이 나옵니다. 첫 번째 should는 무엇 해야 한다의 뜻으로 의무나 당연을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에서 should랑 must를 비교를 하자면 의미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must가 조금 더 세요. must는 정말로 안 지키면 남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나 스스로가 굉장히 벌을 받는다거나 안 좋은 결과를 얻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법과 같은 것. 내가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 주로 must를 쓴다면 should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must의 경우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거나 내가 벌을 받는다거나 그 정도는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 된다. 친구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조금 더 약한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should 설명 보면 무엇을 해야 한다의 뜻으로 의무나 당연을 나타낸다. I should call her tonight. 나는 오늘 그녀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 He should not sit here. 그는 오늘 여기 앉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had better이 나옵니다. had better은 생긴 게 좀 익숙하긴 한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 다 머릿속에서 지우고 요거 자체 하나를 하나의 조동사로 생각을 해야 돼요. had better 나눠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had better이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조동사로 쓰이면 뭐뭐 하는 게 낫다의 뜻으로 아주 강한 충고나 권유를 나타낸다. 그래서 얘는 약간 should와 must 요 사이쯤에 있는 굉장히 강한 충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You had better go to the dentist. 너 꼭 치과에 가봐. 이런 식으로 충고할 때에는 정말로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일 때 We had better not take a bus. 우리는 버스를 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밑에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문제에서 단어를 골라서 should나 had better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는데 해석 보고 잘 판단해서 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뒤에 뭐뭐 해야 한다로 끝나면 should, 뭐뭐 하는 게 낫다라고 표현할 때는 had better. 이런 식으로 조동사 먼저 잘 찾아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해석에 맞는 동사를 골라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숙제로 풀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계속 뒤로 지나갈수록 조동사 개념들이 누적이 돼서 모든 조동사들이 다 섞여서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을 정말 잘 풀어야 나중에 문법을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면 그냥 감으로 찍지 말고 꼭 앞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입니다.